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숨진 미군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9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쿠바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첩보와 전복 공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과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현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최근에 미국 최신 정찰기들이 잇따라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디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250에서는 미국의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순서에서는 북한 인권활동가 탈북민 지성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그리고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지난 주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2명의 사상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9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동에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숨진 미군 2명의 신상을 미국 전쟁부가 20일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격으로 다른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부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캐럴턴 출신 19세 이사벨라 곤잘레스 이병이 지난 17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전사했으며 하와이주 에와비치 출신의 25세 타일러 제임스 피헨 중위는 하루 전 같은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는 또한 미군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7일 공격 당시 미군 장병이 실종한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 4명이 치료를 위해 요르단의 병원들로 후송됐다가 퇴원했으며 그 밖에 경상으로 판정된 장병들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부사령부는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또 다른 미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격추된 이란제 자폭 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을 통제 폭파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미군 1명도 경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숨진 병사와 실종 장병의 신원은 가족 통보 절차를 고려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이후 적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미군 7명이 비전투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3월 12일 이라크에서 공중급유기 추락으로 숨진 공군 장병 6명이 포함됩니다. 미군은 밤새 이란 내 군사지휘소와 방공시설, 해안감시시설, 해상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시설, 통신망 등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하며 아흘의 밤 연속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19일 게시글을 통해 이번 공습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이란 공습이 중동에서 숨진 미군 3명을 기리기 위해 단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과 애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었다며 이란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는 19일 오만의 쿰자르 해안 인근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UKMTO는 화재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선박들에 권고했습니다. 이란이 영내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가운데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새롭게 요격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에스마엘 바가에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교전 중단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재국들이 최근 며칠 새 테헤란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 국무부가 쿠바에 수십 년에 걸친 대미 첩보 및 전복 공작을 고발하는 대규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쿠바가 어떻게 현대 급진 좌파의 이념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지 다룬 보고서입니다. 김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쿠바 21세기 공산주의의 수도라는 제목의 70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쿠바 공산 정권이 거의 70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첩보와 전복 공작을 벌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발간에 맞춰 사회 연계망 X에 올린 서명에서 60년이 넘는 기간 쿠바 정권은 미국 내 급진 좌파주의와 제3세계주의를 앞장서 후원해왔다며 국무부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벌어진 쿠바의 첩보와 전복 공작의 전모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첩보와 침투, 파괴 공작, 대리 조직망을 중심으로 조직된 장기간의 소모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 정부가 전면전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능력이 없었기에 미국이 스스로 내분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은밀한 공작 모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요원들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방부의 최고위층에 침투해 발각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은밀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쿠바 정부가 수만 명의 좌익 게릴라를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으며 여러 대륙에서 유혈 반란을 지휘하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극단주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섬나라인 쿠바를 도피 중인 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적대적 외국 세력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쿠바의 공작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영역으로 이념을 꼽았습니다. 쿠바 정권이 경제적 계급 투쟁보다는 인종적, 사회적, 문명적 불만에 기반한 독자적인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쿠바는 결코 단순한 소련의 대리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쿠바와 소련이 세계 마르크스주의 운동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축을 대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련식 공산주의 모델은 대부분 소멸한 반면 쿠바의 프로젝트는 존속해 아바나가 현대 급진 좌파의 이념적 수도로서의 입지를 고착화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쿠바의 혁명 네트워크는 블랙팬서, 웨더 언더그라운드부터 안티파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극단주의 운동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오늘날에도 미국 전역의 좌파 비영리 단체, 반이민 세관 단속국 집단, 사회주의 그룹, 마르크스주의 군사 조직들과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쿠바 정부와 이념적 친밀성을 공유하거나 쿠바 정보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단체로 쿠바 인민우호협회, 전국 쿠바 네트워크, 전국 법률가협회, 피플스 포럼, 코드핑크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쿠바를 더 광범위한 반미 연합의 거점이자 이란, 러시아 등 타국 정부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묘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난 3년간 쿠바섬 내 정보 요원을 3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정치적 테러리즘의 재부상에 관한 장관급 회의에서 연설한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의 광범위한 정보, 이념 네트워크는 우리 국가와 서반구의 극좌 세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서구 전역과 그 너머의 극좌 단체 및 운동과 여전히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쿠바의 7.11 시위 5주년을 맞아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쿠바 정부가 가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계속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5월 20일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쿠바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 미국은 여러분이 현재의 위기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20일 소셜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미국에 대한 쿠바의 공격은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주권 혹은 특정 영토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구 문명 그 자체에 대한 혁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관련 발언에 이어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쿠바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실패한 국가이며 적절한 시기에 쿠바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27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는 미군의 전력을 과시하며 그나저나 다음은 쿠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쿠바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과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세안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앞세워 영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들에 참여하기 위해 19일 출국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출발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세안 회의는 우리가 이 지역과 협력하는 주요 수단이라면서 우리가 관련 회의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 호주,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미국이 또 추진하고 있는 다른 협의체인 한국, 일본과의 3자 회담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대통령, 베트남 외무장관 등 다른 국가 외무장관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협의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17일 성명을 내고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해당 지역과 미국 국민에게 안전, 안보,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아세안 간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보여주고 필리핀과의 포괄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외교수장이 22일 회동할 것이라고 2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22일 오후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지역과 글로벌 정세, 경제 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국제 정세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공동 성명이나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한일 외교수장 회의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후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안보 협력, 지역과 글로벌 정세,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함께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로 한국과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외무상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사급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지난해 회의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공고를 통해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17일 연방관보 사전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공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별도로 연장이나 철회를 하지 않는 한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시민과 국민이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돼 신체적 안전에 임박한 위험에 처할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국무장관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으로의 여행이나 북한 내 여행, 북한을 경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모든 미국 여권을 북한 여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장기간 억류되고 이후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건 등을 계기로 시행됐습니다. 이후 국무부는 북한 내 미국인의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치를 매년 연장해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